자, 로지스틱 회귀 모델링을 이용한 분류 예측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선형 회귀 모델링 방법을 살펴봤는데, 선형 회귀 모델링은 목표 필드가 연속형인 경우에 적용하는 회귀 모델링 방법이라면, 이 로지스틱 회귀 모델링은 목표 필드가 범주형일 때, 그래서 사실 범주형인 Y 목표 필드가 두 개면 범주의 수준이 yes, no, true, false 이러면 이게 이분형 로지스틱이라고 그러고요. 범주가 3개 이상이면 다항형 로지스틱이라고 그래요. 근데 다항형 로지스틱은 이분형 로지스틱을 여러 개 쓰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분형 로지스틱. 그러니까 오로지 Y가 yes, no, true, false. 보통 코딩은 0과 1로 코딩해요. 0인 경우와 1인 경우. 그래서 선형 회귀 모델링과 가장 큰 차이점은 종속 변수, 목표 필드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는 종속 변수, 목표 필드가 범주형인 경우. 사실은 선형 회귀 모델은 선형 모델이고 로지스틱 회귀는 비선형 모델이에요. S자 커브를 그리는 로지스틱 곡선, 로지스틱 커브를 그리는 방법이고, 또한 그 회귀 개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선형 회귀는 아까 최소 제곱법에 의해서 추정한다고 하면, 이 로지스틱 회귀는 최후 추정법, 즉 확률적 경향성을 가지고 추정하는 모델이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키가 남자 여자를 얼만큼 잘 구분해 주느냐. 키가 클수록 남자들은 키가 크고 상대적으로 여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키가 클수록 남자일 경향이 커지는 거예요. 키가 작을수록 남자일 경향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을 확률적인 어프로치로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에서 흔히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 X가 주어진 조건 하에 Y가 1일 확률을 계산하는데, 이 X가 주어진 조건 하에 Y가 1일 확률은 X가 커짐에 따라서 확률이 바뀌잖아요. 이 확률이 커지는 그 모양이 이게 단순히 선형적으로 확률이 증가하지 않아요. 로지스틱 곡선을 그리면서 증가한다. 그래서 이것을 로지스틱 회귀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을 계산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Y가 1일 확률이 0.5보다 크면 1로 분류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1이 아니다, 즉 0이다 라고 분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형 로지스틱에 0과 1일 때 그 중에 1일 확률을 계산해서 이 1일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1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거고,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로짓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로짓 변환. 로짓 변환. 그 전에 로지스틱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오즈비라는 거예요. 오즈비, 승산비, 오즈비, 확률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1과 0을 1을 성공으로 하고 0을 실패라고 했을 때 0일 확률 대비 1일 확률. 근데 X가 주어졌을 때, 그래서 밑에 보시면 X가 주어졌을 때 Y가 0일 확률 분의 1일 확률의 B, 요게 바로 오즈비라는 거예요. 오즈비. 그래서 확률상으로 만약에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이 PI면 당연히 밑에는 1-PI가 되는 거고, 이 확률의 B가 이 X가 변함에 따라서 이 확률의 B가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모양을 어떻게 피팅시키냐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전부 다 1 아니면 0이 나오면 돼, 확률이. 근데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한 중간 지점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천천히 0에 가깝게 있다가 갑자기 확 올라가게 해서 1에 가까워지게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S자 곡선을 그리도록 피팅하려면 로지스틱 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E라는 거. 2.1 E가 자연상수 오일러 상수예요. 이게 E가 2.718281만큼의 배수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천천히 커지다가 확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2의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플러스 베타 2 x2 요 x들은 요 입력 필드예요. 그래서 입력 필드가 주어졌을 때 y가 0일 확률 대비 1일 확률이 0에 대부분 0에 가깝게 나오다가 1에 가깝게 나오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의 확률이 나오면 우리가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이제 OGB에 대한 접근이고, 그런 다음에 요 부분 있죠. 여기 요쪽과 요쪽을 양쪽에다가 자연 로그를 씌우면 여기 ln 얘는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 나누기 y가 0일 확률 되죠. 이렇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베타 0, 베타 1, x1, 베타 2, x2가 돼요. 그러면 왼쪽을 생각 안 하고 오른쪽만 생각하면 모양새가 뭐하고 똑같아요? 선형회귀 모양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에다 딱 주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로짓 변환을 해갖고 저 베타 0, 베타 1, 베타 2를 추정하는 거예요. 최후 추정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추정하면 절편과 기울기가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을 만든 다음에 나중에 거꾸로 뭘 계산해요? y가 1일 확률과 y가 0일 확률을 다 계산해줘. 근데 사실은 y가 1일 확률만 계산하면 0일 확률은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1-y가 1일 확률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y가 1인지 0인지에 대한 예측 결과까지 만들어줘요. 그래서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이 0.5보다 작으면 0으로 예측하고 0.1보다 크면 1로 예측하는 거죠. 자, 요거를 그 SPSS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S 모델러. 자, SPSS 모델러에서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건강검진 데이터를 불러볼게요. 이 로짓 변환 곡선의 의미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 파일 로드를 연결하시고 여기에 건강검진 데이터를 부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성별, 연령, 친장, 중성, 체중, 중성지방, 체중 이렇게 있어요. 이 중에 이제 키하고 신장과 성별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의 히스토그램을 연결하세요. 삼각형의 히스토그램을 연결하시고, 자, 히스토그램에서 신장을 선택하시고, 색상을 성별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자,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빨간색이 남자의 신장의 분포, 파란색이 여자의 신장의 분포. 근데 이거의 요 빈도를 확률적 개념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대 빈도로 바꿔보는 거예요. 전체가 100이 되게.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옵션에 가셔서 여기 색상별 정규화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자, 실제 이 X축은 뭐냐면 키예요. 키. 그래서 140일 때 140인 우리가 이제 관측치, 우리가 학습하는 데이터에서 키가 140인 사람들은 전부 다 여성이었죠. 그래서 150일 때도 여성이었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한 154쯤 가니까
90%가 여성이고 10%가 남자였어요. 점점 이렇게 신장이 커질수록 여성의 비율은 줄어들고 남성의 비율은 커지는 거죠. 근데 실제적인 현상이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뚝 떨어지질 않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꺾어지다 이렇게 돼. S자 곡선을 그리는. 실제적으로 이 남자 여자의 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조건부 확률은 그렇게 직선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피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상수를 도입을 해서 로지스틱 변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모델러를 이용을 해서 이 로지스틱 회귀 식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유형 노드 연결하시고 여기에 역할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역할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별이 목표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없음이 되는 거, 신장이 입력, 나머지도 없음. 이렇게. 네, 그럼 신장이 X가 되는 거고, 입력 필드가 되는 거고, 성별이 Y, 목표 필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고, 오각형 중에 로지스틱 회귀를 찾아보세요.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로지스틱. 자, 로지스틱을 선택하시면 돼요. 연결하시고 마찬가지로 이 로지스틱 오각형을 실행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좀 전에 아까 제가 쭉 설명드린 로지스틱 곡선을 이용을 해서 신장과 Y의 로지스틱 회귀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 로지스틱 회귀선을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 보시면 이 식이 나왔죠. 이렇게 0.414. 근데 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근데 얘는 이 경우에는 이제 여자 남자인데 여자가 우리가 기본 범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자가 우리가 원하는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 1 코딩 자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코딩이 앞에 있는 게 보통 이제 뒤에 오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키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 대비 남자의 확률, 즉 남자일수록 1의 확률이 되고 남자가 아닐수록 0의 확률이 되는 회귀식이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정식은 0.414 곱하기 신장 플러스 마이너스 67.25. 요 식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쪽은 뭐가 되냐면 ln 자연 로그에 요 신장이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 대비 남자일 확률이 되는 거고, 요 확률에 대한 식이 요렇게 0.414 곱하기 신장 마이너스 67.245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신장이 주어졌을 때 요 확률의 거꾸로 남자일 확률을 쫙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실제 확률이고요. 우리가 만든 이 로지스틱 회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신장이 150이면 확률이 거의 0인 거고, 신장이 180이면 확률이 거의 1인 거예요. 네, 신장이 예를 들어서 165쯤 된다 그러면 0.7 정도 되게 이렇게 우리가 식을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신장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되면 얘는 그러니까 남자일 확률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에 있는 확률을 직접 얘를 오른쪽 왼쪽에 다시 하면 이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이 모델 안에는
고급 탭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아까 보셨던 개수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모수 추정값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여기 절편과 요 신장의 앞에 B라고 나와 있는 요게 바로 식의 절편이고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고 여기 요 EXP 베타라고 되어 있죠. 요 EXP 베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까 X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 대비 남자의 확률의 B가 되는 거예요. 오즈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즈 B가 1이라는 얘기는 X가 주어졌을 때 여자일 확률과 남자의 확률이 똑같다는 뜻이에요. 1보다 작다는 얘기는 키가 커질수록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1보다 큰 값을 가질수록 키가 커질수록 신장이 커질수록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해석은 신장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여자일 확률 대비 남자일 확률이 1.5배씩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선형회귀에서 우리가 상대적인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따질 때 우리가 표준화 계수를 사용하듯이 여기 로지티 회귀에서는 요 EXP 베타가 높을수록 1보다 훨씬 큰 값일수록 혹은 0에 가까운 즉 1에서 많이 벗어날수록 그만큼 Y에 영향력을 미치는 X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자 여기에 얘를 통과시켜 보겠습니다. 결과를 자, 여기에 테이블 로드를 연결하시면 자, 테이블 로드를 연결해서 수행을 해보시면 자 이번에 이 로지티 회귀는 달러가 표시되는 필드가 2개가 생깁니다. 2개가 생기는데 앞에 거는 예측한 값, 예측한 범주 뒤에 두 번째 거는 이 앞에 해당되는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얘가 여자면 여자일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신장이 156.6일 때는 여자일 확률이 0.918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신장이 175.5면 남자일 확률이 0.996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확률은 우리가 최초의 1일 확률, 0일 확률 중에서 앞에 범주에 해당되는 확률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모델링 로드에 들어가셔서 여기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원시 성향 스코어라는 거를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원시 성향 스코어를 클릭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테이블을 수행하면 자, 확률이 하나가 더 나와요. 확률이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얘가 원시 성향 스코어. 그래서 얘는 무조건 1일 확률을 해주는 거예요. 1일 확률을 계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범주를 예측하는 요거는 X가 주어졌을 때 Y가 1일 확률, 남자일 확률. 그걸 쭉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거는 죄송합니다. 이게 얘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지금 이 버그인데 버그 얘가 반대로 지금 나와버렸어요. 반대로 나와버렸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게 1에서 이 값이 빠진 값이 나와야 돼요. 얘는 지금 여자일 확률이 전부 나왔어요. 분모 분자가 얘가 지금 버그가 있어서 그런 거고요. 항상 분모의 확률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그래서 원래는 얘가 남자이면 이 값이 이제 0.05보다 작은 값이 나오고 큰 값이 나오고 여자이면 얘가 작게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요거는 원시 성향 스코어다. 자, 그리고 분류 모델인 경우에 이 로지티 회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면 돼요. 분석 노드. 사각형의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고 수행을 하는데 이 분류 모델인 경우에는 얘를 더블 클릭하셔서
요 세 가지 수치를 다 클릭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세 번째 평가 매트릭은 범주가 2개인 경우에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 두 가지 있는 이분류하는 거죠. 이때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의 문제는 얘를 쓰고, 만약에 범주가 3개 이상이면 세 번째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빼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눌러 보시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성별 분류 모델이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수치예요. 그래서 내가 키만 가지고 남자 여자를 구분해 봤더니 실제 남자 여자를 약 91.5% 정도 분류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키만 가지고 분류했을 때는 이제 8.4% 정도는 잘못 분류를 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키 작은 남자를 여자로 잘못 분류하는 거고, 키 큰 여자를 남자로 잘못 분류하는, 이 오류 16명이 그렇게 잘못 분류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성능평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요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 대비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학습한 데이터가 많으면 성능이 더 좋아야 돼요. 학습한 데이터가 적은데도 어느 정도 성능을 나타내면, 그래서 지금은 보면 남자가 131명, 여자가 59명이야. 그러면 사실은 남자는 더 잘 분류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성능이 여자가 더 좋아. 그러니까 지금 남자 분류 모델이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평가 이 숫자는 상대적인 거니까 숫자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더 성능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더 적은 데이터를 학습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 평가 매트릭에서 이 AUC 값은, 이 AUC 값과 진위 값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1에 가까울수록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AUC, 특히 AUC는 이게 에어리어 언더 커브, 그러니까 곡선 아래 면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 아래 면적을, 이 곡선을 한번 그려볼 텐데, 이 AUC 값이 지금 0.956이 나왔죠. 이 면적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 거는 삼각형의 평가도표, 삼각형에 가시면 평가도표가 나오고요. 자,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실행을 하는데 얘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에 최적 예측선 포함을 선택하세요. 최적 예측선 포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실행을 딱 눌러보세요. 예, 그러면 파란색 곡선이 나오고 빨간색 곡선이 나오죠. 예, 파란색 곡선은,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코딩이 좀 잘못돼서 이 여성인 경우에 이 흔히 얘기해서 이 ROC 커브라는 거예요. 근데 뭐 AUC 커브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요 파란색이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우리 로지스틱 회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으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의 모델이 요 파란색이고, 그 밑에 빨간색이 내가 만든 로지스틱 회계선에 의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대각선은 뭐냐면은 거의 랜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악의 모델. 이 파란색이 최고의 모델, 이 가운데 대각선은 최악의 모델.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구하는 로지스틱 곡선은 요 사이에 존재하는데, 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좋은 모델이고 대각선에 가까울수록 나쁜 모델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AUC라는 거 계산했잖아요. AUC, 에어리어 언더 커브의 약자인데, 걔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대각선과 이 파란색이 이루는 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 대각선과 우리가 구한 모델이 이루는 면적을 분자로 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UC 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한 모델이 파란색에 딱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AUC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구한 이 회기식의 이 곡선이 이 대각선에 붙었다는 뜻이.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 그림이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아까 여기에 AUC로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한 개 모델에 대해서 AUC를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모델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모델이 좋은 거야? AUC 값이 큰 모델이 좋은 거죠. 혹은 아까 그림을 그렸을 때 파란색에 더 붙은 모델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유형 노드를 하나 더 연결하세요. 유형 노드. 얘를 복사하면 조금 빨라요. 그냥 이렇게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자, 여기에 유형 노드에 이 연령을 입력으로, 그 다음에 중성지방도 입력, 체중도 입력, 이렇게 전부 다 입력, 4개를 다 입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로지스틱 회기를 연결해 보세요. 로지스틱 회기. 그래서 실행을 해보세요. 로지스틱 회기 실행. 자, 그러면 또 이제 회기 모델이 만들어졌어요. 로지스틱 회기 모델.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하세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뒤에다가 분석 노드를 연결하시고, 그리고 실행을 하면, 자, 이렇게 모델 간의 상호 비교가 가능해져요.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모델이고 뒤에가 두 번째 모델. 자, 첫 번째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91.5%, 두 번째 모델의 분류 정확도는 92.1%. 약간 정확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이 AUC 값이 비교가 돼요. AUC 값. AUC 값이 첫 번째 모델은 0.956, 두 번째 모델은 0.972. 그래서 AUC 면적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렇게 되는 거고, 진위도 수치는 비슷해요. 이게 진위지수 진화계수라고 하는 건데 얘도 1에 가까운 건데 이 진위지수는 완벽히 1이 안 돼. 그래서 실제적으로 항상 이 AUC 값보다 약간 작게 나와요. 측정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교할 때는 진위지수가 높을수록 좋은 모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아까 우리 삼각형의 평가도표도 마찬가지. 여기에다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중간을 끌어서 여기다 이렇게 대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 삼각형의 평가도표를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곡선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곡선이 두 개가 나와. 첫 번째는 첫 번째 로지스틱 회기 모델.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더 바깥쪽에 파란색, 요 곤색으로 나오는 얘는 두 번째 로지스틱 회기 모델. 그래서 훨씬 더 파란색에 조금 더 접근을 하고 있죠, 이쪽에. 그래서 실제 아까 AUC 값이 더 크게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로지스틱 회기에 대한 모형을 살펴봤는데요. 실제 이 로지스틱 회기는 이 모델에 대한 분류표를 또 만듭니다. 이 분류표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쪽에 행에는 실측값, 이 오른쪽 이 열에는 예측값을 가지고 이렇게 교차표를 만드는 거예요. 교차표를 만들어서 0인데 0으로 예측한 거, 0인데 1로 예측한 거, 1인데 0으로 예측한 거, 1인데 1로 예측한 거,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분류율과 오분류율을 계산해요. 우리가 아까 보셨던 정확도, 오분류율 얘는 나오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 전체 관측지 중에 여기 대각선에 있는 관측지의 비율이 정분류율이고
전체 관측지 중에서 이쪽, 그러니까 0인데 1로 잘못 예측한 거, 1인데 0으로 잘못 예측한 이 빈도의 비율이 바로 여기 곱하기 100이 들어가야 돼요. 곱하기 100. 그게 이제 오분율, 정분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요 민감도하고 특이도라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모델을 만들 때 정확도가 중요할 때가 있고 민감도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 틀린데 아쉽게도 이 분석 노드에서는 이 민감도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교차표를 이용해서 이 민감도, 정분리율, 민감도, 특이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모델보다 두 번째 모델이 좋았죠. 그래서 두 번째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교차표를 이용을 해서 민감도, 특이도를 구해보겠습니다. 출력 노드에 교차표를 연결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교차표. 그 다음에 여기 더블 클릭을 하시고 행에다가는 성별을 넣으세요. 실측값. 열에다가는 달러자 들어가는 걸 하는데 저 달러 L은 첫 번째 모델이 예측한 값이고요. 달러 L은 두 번째 모델이 예측한 값. 그래서 두 번째 모델의 예측값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외형에 가셔서 여기 행 퍼센트, 열 퍼센트, 행렬의 합계를 다 선택하세요. 행 퍼센트, 열 퍼센트, 행렬의 합계. 자, 그래서 실행을 누르시면 교차표가 만들어져요. 교차표가 만들어지는데 자, 먼저 행 퍼센트는 뭐냐면 이 행 퍼센트는 범주의 분류 정확도예요. 전체적인 아까 정확도는 아까 92.6%의 정확도가 나왔잖아요. 92.6%가 나왔는데 이 범주로 보면 남자 범주의 정확도는 93.8%, 여자 범주의 정확도는 88.13%. 그래서 요 행 퍼센트는 정확도고 10%는 뭐냐? 10%가 바로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는 거. 근데 이제 민감도, 특이도는 어떤 범주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을 가지고 남자 범주에서 민감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민감도가 되는 거고요. 남자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상대적으로 분모에 있는 여자 범주가 특이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남자 범주의 민감도는 요게 되는 거야. 94.6%.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 모델이 남자로 예측한 그 사람 중에 실제 남자가 94.6%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여기서는 여자 범주가 특이도예요. 특이도는 여자로 예측한 사람의 86.6%가 여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민감도는 남자를 얼마나 잘 식별해 주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주 정확도를 중요할 때도 있고 민감도, 특이도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체 정확도가 중요할 때도 있고 이거는 모델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거는 정확도가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출 심사에서 부도다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전체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도의 민감도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제 모형이 얘는 부도 날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해줬는데 실제 부도가 많이 나야 이 모델이 민감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다 양치기 소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 교차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척도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개인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가 도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린 게 바로 개인 차트라는 거예요. 개인 이익 차트라는 거예요. 이익 개인 차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평가 도표는 사실은 이익 도표, 개인 차트만 그리는 게 아니라 반응 차트, 리프트 차트, 뭐 수익 차트, 뭐 여러 가지 도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디폴트가 개인 차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백분위 수로 되어 있죠. 백분위. 백분위라는 걸 전체를 100등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데 100분위는 너무 많으니까 이게 10분위 개인을 계산하는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10분위 개인은 일단 전체 관측치를 10개로 쪼개는 거. 10개로 쪼개서 자, 10개, 그러니까 전체 관측치가 지금 2000개거든요. 자, 2000개 중에서 Y가 1인 관측치는 381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9%죠. 이 19%인데 특정한 범주에는 즉 1의 비율이 더 많을 거고 특정한 범주에는 상대적으로 1의 비율이 줄어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19%를 대비해서 특정한 범주에 얼만큼 이 1의 범주가 많은지를 계산하는 게 바로 개인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0개로 이렇게 쪼개요. 200개로 쪼개는데 그냥 무작위로 200개를 쪼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지스틱 해킹 모델의 확률을 구하잖아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200개, 그 다음 200개, 그 다음 200개, 그 다음 200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등급 1에는 1이 많아야 되고 등급 10에는 1이 적어야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거는 밑에는 거의 0에 가까워야 되고 위에는 200개에 가까우면 좋죠. 위의 범주일수록. 근데 아까 우리가 S자 커브를 그리듯이 이게 실제적으로 위의 범주가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모델에 의해서 가장 스코어가 높은 200개를 뽑았더니 그 중에는 실제 1이 174개가 있어. 그런데 이 174개는 전체 381개의 45.6%에 해당돼가 되는 거고 사실은 요 0.456 마이너스 요게 이제 개인이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10등분 했으니까 이 10개 집단마다 이 개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은 처음에는 높고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0등분을 해요. 만약에 100등분하면 100등분의 이 개인 값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개인 차트가 그려집니다. 예. 그래서 개인 차트는 굉장히 활용성이 높으니까 이 개인 차트를 이용해서 실제 가면 되고요. 실제 이 분류 모델을 만들 때 이 활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탈 고객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탈을 한다 안 한다를 정확히 예측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우리가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10%를 추리는 게 목적이냐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다 타치를 못 하거든요. 회사의 역량상.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탈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만 추려서 우리가 좀 케어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그때는 내가 모델을 만들 때 전체 모델의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10%를 잘 추려지는 모델을 찾는 거야. 그때는 10%의 개인이 가장 높은 모델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이 모형이 이렇게 A, B가 있는데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어쨌든 캠페인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DM을 보낼 때 가장 살 것 같은 사람 10%를 추려갖고 DM을 보내야 되겠어. 우리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딱 내놨는데 이 신제품을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10%를 우리 전체 고객에 추려서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거야. 어떤 뭐 이 런칭 시기에 사면은 뭐 굉장히 할인해 주겠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10%를 가장 개인이 큰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이렉트 메일 보낼 때 이런 분류 모델을 많이 썼습니다.